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경제앵커는 왜 정치적인 멘트를 하고 잘렸을까? 오늘은 제가 저의 전 직장이었던 토마토 증권통에서 잘리게 됐던 오프닝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슨 말을 했길래 잘린 것이냐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오늘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왜 이제는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영상 끝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켓 딥다이브 권미란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되면서 기술주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장을 이끌어줬는데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 지수 1% 내외의 상승, 사상 최고치 마감이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3분기 예상보다 좋은 깜짝 실적과 향후 전망, 또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뛰어 올랐고요. 고성능 반도체 설계 기업 마블 테크놀로지도 깜짝 실적 발표로 23%나 급등을 했죠. 미국장은 12월에도 트럼프 랠리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초의 방송이었고요. 전날 미국장이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는지, 이게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 혹은 또 동조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따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장에 대한 얘기를 주로 시작을 하는데, 당시에 미국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해제 소식, 그러고 나서 지수 개장을 했는데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미국 장과 동조화되지 못한 채 또 한 번 하락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우리 장은 미국 장을 따라가지 못했고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벤트, 엄청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게 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전날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했던 날 밤 그 다음에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말고 이 전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끝냈었던,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이 일이 진행되고 난 첫날의 반응이 주식시장 하락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날 탄핵소추안, 이런 계엄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내부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이 바로 발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날도 미국장 사상 최고치와는 다르게 따로 가는 하락세였습니다. 저는 이날의 중심 이슈는 우리의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표결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지수 하락의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혼돈이 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6시간 만에 해제될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했을까요? 그가 얻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고 무엇이 지금 우리 경제와 정치의 문제가 됐을까요? 정말 이상한 계엄이었죠. 계엄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인터넷을 끊거나 단수를 하거나 정말 무슨 엄청난 군사력이 밀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되지 않도록 되거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겪었었던 과거 45년 전에 겪었었던 그런 어떤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 피해가 있는 이런 계엄이 아니라 정말 하나마나한 계엄을 6시간 동안 한 겁니다. 그것도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을 비난했죠.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은 대통령이란 사람은 왜 이런 것을 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도로 멘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제가 이 멘트를 한 건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나 주식시장도 항상 호재가 악재가 되기도 하고요.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나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좋은 것도 아닌 복합적인, 복잡게 영향을 줍니다. 즉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또 기다렸을 수도 있죠.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어떤 뉴스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각도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사안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중이 봤던 그런 단면 말고 다른 단면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멘트를 넣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을 다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 이래 유례없는 정부 관료, 사법부, 행정부의 탄핵이 있었는데 20여 차례 넘게가 이어졌고요. 많은 깨어나신 이번에 비상계엄을 비상계몽령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번 계엄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20, 30대 분들은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찾아보니까 알겠더라 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비상계엄령 선포문을 다시 보자라는 말 자체가 내란 수개의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그런 멧돼지 같은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의 독재를 위한 계엄을 왜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절대적인 어떤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어떤 중립적인 시각에서라도 반드시 이쪽 상황과 저쪽 상황,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쪽 입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쪽 입장도 한번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먼저 정말 역사적 유례없는 수많은 탄핵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엄령에서 내용을 다뤘는데요. 판사와 검사를 탄핵하면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정치가 법치를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탄핵 결정을 하는 헌재위원이 다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11월부터 진행하면서 마감 시한이 다가왔었던 국가예산, 내년도 예산입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큰 난항을 여전히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짓밟혔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었고,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전문에 어제 쓰여 있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 야당의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야당 입장의 여러 입법 활동들, 지금도 이번 사태를 CCP 간첩 척결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과 동의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은 정말 밤낮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그 야당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쓰시느라 인터넷 계속 접속해서 쓰시느라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많이 입법을 하고 있죠. 어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그런 방탄 입법, 그리고 양곡법, 또 간첩법의 도입은 저지를 하면서도 양곡법이라든지 국회 증언 감정법,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이 입법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속 야당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반대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국회가, 정치인이 입법은 물론 사법과 행정부까지 마비시키는 그런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체제 전복의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연초에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개장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고용인과 노동자를 연결하고 동일한 이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저는 경제 앵커로서 이러한 행보와 발언들, 이 대통령의 인식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고마웠습니다. 그게 지난해 연초였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누군가에게는 정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경제 앵커로서 고마웠다라고 멘트를 했죠. 근데 2023년 1월 첫 거래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첫날의 새해 행보로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가운데서 처음이었고, 이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왜 중요한가, 고용인과 노동자를 연결해주고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이 사회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라고 주식시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찡함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아시는구나,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려면 얼마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시겠다.
근데 반대로 이거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이었죠. 네, 총선 전에 2024년이었군요. 2024년 1월 첫 거래일에 대통령이 거래소 개장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죠. 그 전에 그 대통령의 무능함에 대해서 언론의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고, 대통령은 능력도 없고 민생을 해결할 생각도 없고 또 경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라면서 이 대팍갑 파동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조롱밈으로 많이 좀 설파가 됐었고, 또 연초했었던 국민과의 대화, 또 민생 토론회 행보에 대해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활동이다라고 폄훼를 하거나, 아니면 그 토론회 안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중에서 슈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하더라, 다른 말을 하더라,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라는 프레임으로 그 짤이 돌았었어요. 슈카둥절이라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폄훼할까, 이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때도 연말까지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간을 계속 봤었던 세금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필요성도 생각이 됐고요. 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경제방송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기저에 담겨있는 관계성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 이러면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성을 잘 따지고 정말 면밀하게 잘 파악하는 사람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캐스터나 앵커가 의도성을 다분히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면, 지난 기사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혹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는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라고 하는 걸 정말 잘 정리해서 멘트하는 게 경제방송 캐스터와 앵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고 글을 시작했었는데, 그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경제가 좋아질, 규제를 타파하고 불필요한 세금들 줄여주면서 사회 구조가 개혁이 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시점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좀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번 윤 정권의 그 주요 정책이 원전도 있었지만 여러 카르텔 타파였습니다. 근데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이익이 합치돼서 어떤 하나의 좀 거대한 권력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개혁해서 사회 구조가 좀 더 정상화되고 좀 더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번 윤 정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더해지는 이런 탄핵 공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정부가 참 잘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구나. 대통령의 팔 다리는 다 잘려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면면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이때 생각했던 건 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그때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국회에 있는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국정이 정상화되면 새롭게 들어오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서 또 정말 좋은 부분들, 특히 저는 이제 세금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감세라는 것이 경제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가라는 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감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면서 또 미국의 그런 공급망의 역할을 잘 맞추어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대한 개혁과 또 어떤 감세로 인한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행보를 미국에서 한다면 우리도 그런 기조를 맞춰 나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그런 방식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간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들을 주목했었고요. 백악관에서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면서 6시간 계엄에 대해서 국회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해제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나토에서도 나토 수장이 한국 계엄 해제는 법치를 존중한 것이다. EU에서도 환영한다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법치 국가에 맞게 법대로 잘 이 상황이 종결됐다라는 내용들이 해외 쪽의 반응이었어요. 백악관에서도 그랬고 나토 등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계엄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판단했던 부분, 그리고 야당 쪽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무도하게 입법, 사법, 행정까지도 다 장악하는, 그래서 마비시키는 이러한 것이 과연 누가 내란이고 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떤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제 더 이득일까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제가 회사에 잘렸습니다 얘기했을 때도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유경쟁이 돼야죠.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 우리 자본주의가 잘 돌아갈 수 있겠죠. 배급사회보다는요.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이후에 게재를 했듯이 전쟁 이후에 다른 체제를 선택한 북한과 남한의 모습이다 라면서 밤의 위성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북한은 깜깜하고 우리나라는 휘황찬란하게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멘트를 했네요.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생각 회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기성 언론만으로 의지해서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공수처 조사에 자진 출두를 하면서 기존 언론보다는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매도가 되고 있는 멘트이기도 한데요. 또 요즘 시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언론을 다 믿어라, 무조건 유튜버를 다 믿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언론과 유튜브 그리고 여러 책, 신문, 연구, 어떤 논문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섭렵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사안들을 봐야 정확하게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이 유튜브가 이번에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비상 계몽령 시기예요. 자,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을 위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회를 위협한 것이고요. 국회 위협은 국민을 위협한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목요일장 지금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캐스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엄이 국민을 위협한 것인가? 국회를 위협한 것인가? 국회를 위협한 건 과연 국민을 위협한 것일까요? 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밝혀야 할 핵심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부정선거, 두 번째 선관위 90명 행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공항의 그 항공사고 원인 규명, 이렇게 이 3가지로 좀 요약을 했었는데 그와 좀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뉴스들과 또 한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의 어쨌든 시각이었고, 아니 앵커가 무슨 평론가의 역할을 해야 되냐, 그것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앵커는 결국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멘트를 하는 게 앵커입니다. 아나운서는 정해진 대본을 읽어주는 사람이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편집권이라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는 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게 경제 앵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멘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멘트를 한 지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민심은 많이 돌아섰습니다. 계엄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 10% 전후로 떨어졌었다가 최근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6.6%까지 도달을 하면서 탄핵 이후이자 역대 최고치 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역대 최고치여도 언론사에서 요즘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다가 왔는데 아마 대선 후보 당시 수준이 거의 47% 이 정도였던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50% 넘으면 역대 최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압박으로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시게 되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서울 지역은 처음으로 50% 돌파가 이미 나왔거든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대통령의 공수처의 불법 영장 따른 자진 출두 그리고 구금 상황 이런 것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말했었던 카톡 검열, 네, 우리가 정말 북한, 중국, 공산주의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으로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있고요. 어떤 우파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너무 지켜서 사실 유튜브가 재미없다 이런 반응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 시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민주당의 뭐 똥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국민의 대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카톡 검열을 하겠다. 네, 우리가 검열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감시해서 그거 민주파출소에 고발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무계한 그런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까지 빨개졌나 라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제가 이 영상을 좀 공개를 해서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작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전체 풀 영상으로 그냥 영상을 던져놓고 그 밑에 이제 댓글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의견들을 한번 저도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리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언론사 대표라면 잘릴만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잘릴만 했네 하셔도 괜찮고 이 정도는 좀 너무 탄압받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남겨주셔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 오프닝 멘트 리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 딥다이브 권미란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되면서 기술주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기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장을 이끌어줬는데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 지수 1% 내외의 상승, 사상 최고치 마감이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3분기 예상보다 좋은 깜짝 실적과 향후 전망, 또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뛰어올랐고요. 고성능 반도체 설계 기업 마블 테크놀로지도 깜짝 실적 발표로 23%나 급등을 했죠. 미국장은 12월에도 트럼프 랠리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해제 소식, 그러고 나서 지수 개장을 했는데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미국 장과 동조화되지 못한 채 또 한 번 하락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표결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지수 하락의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혼돈이 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6시간 만에 해제될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했을까요? 그가 얻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고 무엇이 지금 우리 경제와 정치의 문제가 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을 다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 이래 유례없는 정부 관료, 사법부, 행정부의 탄핵이 있었는데 20여 차례 넘게가 이어졌고요. 판사와 검사를 탄핵하면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정치가 법치를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탄핵 결정을 하는 헌재위원이 다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11월부터 진행하면서 마감 시한이 다가왔었던 국가예산, 내년도 예산입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큰 난항을 여전히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짓밟혔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었고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전문에 어제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초에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개장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고용인과 노동자를 연결하고 동일한 이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저는 경제 앵커로서 이러한 행보와 발언들, 이 대통령의 인식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고마웠습니다. 그게 지난해 연초였는데요. 이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고 글을 시작했었는데 그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경제가 좋아질 규제를 타파하고 불필요한 세금들 줄여주면서 사회 구조가 개혁이 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시점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들을 주목했었고요. 백악관에서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면서 6시간 계엄에 대해서 국회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해제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나토에서도 나토 수장이 한국 계엄 해제는 법치를 존중한 것이다. EU에서도 환영한다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을 위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회를 위협한 것이고요. 국회 위협은 국민을 위협한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목요일장 지금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캐스터입니다. 기존 언론이 좌파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정말 열불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정말 머리도 아프고 화도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노르웨이산 물개 생산 오메가3 영양제. 저는 그동안은 제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서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오메가3 하면 정말 필수 영양제로 여러분 많이 드시지만 정말 국내에서 유통되는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영양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메가3에 들어가 있는 EPA, DHA 성분이 혈행 개선에 좋고 그리고 뇌, 망막, 신경 이런 세포 이런 쪽의 구성 성분으로서 꼭 섭취를 해야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인데요. 여기에 이 노르웨이산 물개 오메가3에는 비타민 D와 E도 함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혈행 개선, 뇌 건강, 심혈관 개선, 뼈, 세포 항산화 기능까지 모든 영양을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양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좌파 선동질 그리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가짜 뉴스들 답답한 보도 행태들 보면서 저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양제 먹고 좀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조금 젊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노르웨이산 물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영양제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아주 마음을 담은 좋은 선물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 몸 챙기면서 설 연휴 잘 쉬고 잘 보내시고 이제 올해 진짜 시작을 이 오메가3와 함께 정말 깔끔하게 행복하게
힘차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시는 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의 채널의 첫 상품, 제 채널의 첫 여러분께 선보이는 아주 좋은 영양제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격은 약국에서 팔고 있는 8만 원보다 더 싼 국내 현재 최저가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77,000원의 고품질의 노르웨이산 물개 오메가3 2개월분을 맞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직접 주문하시면 당일 주문, 당일 배송의 원칙으로 여러분께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